연말 랠리를 향해서 갈지,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진입할지,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솔로몬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기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내년 회사채 만기 1월 집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회사채 만기가 24조 5천억 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선, 건설, 해운업종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강세입니다. 시장 주도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독일, 프랑스 정상회의입니다. EU 정상회담에 앞서 독일, 프랑스 정상이 오늘 밤 만납니다. 유로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봅니다. 오늘 시장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일단 질적으로는 약간 변화가 보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는 단연 강세고 현대차그룹도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소형주 강세 보이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은 1%대 이상 상승. 그래서 지난주 흐름이랑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현대차는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이지만 현대차그룹 11월 미국 판매가 또 신기록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흐름이 살짝 변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시는지 현재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시장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비해서야 중국 관련주 그런 건 약한 모습이 있지만은요. 이런 것들과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뚜렷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은요, 물론 기대감이죠. 뉴스에 따른 뉴스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까지 가서 정말 중국의 긴축이 돼서 긴축 완화가 돼서요. 정말 이들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정말 실적이 좋아지면 이들도 쭉쭉쭉 올라가겠지만은 아직은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따른 길어야 일주일 짧게는 2, 3일 정도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샀다 팔았다는 트레이딩이 불가피한 것이 여전히 어떤 중국 긴축 완화 관련 주식의 흐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 철강이나 화학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삼성전자 실적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어려운 올해 반도체나 이런 경기에서도 실적이 오히려 많이 좋아졌고요. 또한 어떤 소송권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여전히 고무적이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적 이런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과 단기적으로 매매할 것들 그리고 길게 갖고 가야 될 것들 그리고 짧게 펀더멘탈이랑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야만 하는 종목군들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해서 대응하면요. 시장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보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대형주 장세라는 얘기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돌았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흐름이랑은 조금은 다른 흐름인데 이학년 위원께서는 이건 일시적인 흐름이고 역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번 주는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랑 관계된 얘기가 되겠지만은요.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옵션 만기, 쿼드러플 위층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에는 항상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틈새를 노리는 것들이 왕왕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난주 이제 대형주 중심은 워낙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워낙 확장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소 좀 몸살이면서 수축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가 하루 이틀 잘하면 수요일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큰 흐름에서 보면 자잘한 잔파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수축 국면이다. 중소형주 중심의 흐름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일시적인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유로존 오늘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정상이 만납니다. EU 정상회담이 앞서서 미리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두는 재정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문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제일 먼저 그리스에서 출발해갖고 그 다음부터 은행 살리자. 그래서 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다가 최근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건 또 재정 통합인데요. 강현기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유로존 상황 이번 주 이벤트도 많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흥미로운 점은
픽스 재정 적자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유로존이 비자발적으로나마 재정 통합의 속도를 내게 됐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재정 통제 강화, 그리고 ECB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그리고 유로본드와 같은 통합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논의되고 있고, 이 모두가 재정 통합 유사 단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진행될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의도 이 같은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이 며칠간 반등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즉 현재 유로 재정 위기는 큰 틀에서 해결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결안들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유로존 회원국 재정 통제안에 대해서 조율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픽스 국가들은 방만한 재정을 줄여서 금융시장에서 신뢰감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어떤 재정에 대해서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제로 성장이나 저성장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남픽스 국가들의 재정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국 내에 어떤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로존 구제 기금의 추가 확보에 난항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 각국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고 향후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밀집된 선거에 따라서 그들의 의견도 쉽게 간과할 수는 없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이들 문제들이 조율 단계를 거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 등이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이는 결국 지원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행이 늦어질 경우에 어떤 상황은 좀 더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큰 틀에서는 물론 해결 과정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결안이 나올 때 현실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재정통합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유로존 문제가 시장을 다시 교란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재정통합, 재정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구제금융 확충 문제, 그리고 시간 문제를 세 가지를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고용지표 엇갈린 해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호전됐는데 해석 자체는 좀 엇갈리고 있고 지금 시장 관심이 유로존 문제가 잠시 좀 주춤해지니까 G2 거시지표 문제, 매크로 문제 쪽으로 다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학영 위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실업률 8.6%,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자발적 실업자들,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예상만큼 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볼 것도 아니다. 긍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또 이제 주택 경기 얘기도 언급하는 쪽이 있고요. 이학영 위원께서 미국 경제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몇 가지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뉴스라든가 TV 보고 제가 받은 의견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의견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수는 일단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눈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3년 만이죠. 2년 8개월 만에 8.6%의 실업률이 났습니다. 실제로 한 9% 정도, 9.0% 정도였고요.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은 9.0 이하로 정말 기조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것이 상당히 분기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8.6이라는 수치가 났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투자 전략가들, 이코노미스트도 깜짝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 슈퍼 커미티가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급여 연장 문제라든가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인하율을 연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 가면 정말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9.0 이하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요. 골드만삭스나 때문에 한 두세 군데 증권사는 내년에 많게는 9.5%까지 실업률 늘어날 수도 있다는 아주 극히 상반된 의견도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지니까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까지 쭉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한 주는요, 앞서 강영원 것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미국의, 물론 글로벌 2에 대한 경제 지표도 있지만, 미국에서는요, 의외로 지금 미국보다는 유럽에 대한 신경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것이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나 저 자신도 이런 생각을 하죠. 매번 유럽이 정말 중요한, 요번은 정말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정말 안 중요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딱 어떤 앵커가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어떤 그런 투자 전략가한테 그랬더니 투자 전략가 한 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유럽의 한 주간은 물론 유럽 시간으로 월요일날 독일, 프랑스 정상도 모이고 요번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유럽 정상회담 17개국 포함해서 다 대부분의 정상도 모이고 그러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번에 하는 것은 재정 통합, 이런 경제, 사회적 그런 통합을 아주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방만한 어떤 재정 운영, 특히 남부지방에 있는 문제들 많은 국가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독일이 얼마만큼 양보를 해야 되냐는 것인데 그것이 크리티컬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번 한 주간에 답이 안 나면요. 많은 이쪽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로존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미국 사람 투자 전략가들이 보는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쪽으로 가리라고도 보고 있지만은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막판까지 가면서 어떤 방향 쪽으로 나오면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주가는 광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요. 다음 주 초에 아마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미국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우세하다. 이런 현지 분위기 전해주셨고요. 다음 슈퍼위원회가 무산된 점이나 다음 내년도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번 주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시장의 모멘텀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미국의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지준율을 선제적으로 인하했죠. 그 전날 지준율 연내인하 어렵다 그러다 그 다음 시장 끝나고 저녁 때 전격적으로 인하해버리고. 근데 그 이후로 나온 경제 지표들은 우려대로 좋지 않습니다.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PMI가 50 기준선을 밑돌면서 지금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는구나 이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요새는 그렇게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정책 스탠스가 변할 것이다. 역으로 해석하는 쪽도 좀 많고요. 강현기 연구원께서 중국 현재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대내외 유동성 측면에서 긴축의 고삐를 풀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5%로 전월 6.1%에 비해서 하락했고 또 11월은 대략 4.5% 수준으로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 M2 증가율도 12%대로 하락했고 또 유로 재정 위기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중국 내 한머니 유입이 상당히 제어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기 경착륙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 11월 PMI 지수는 현재 49로 기준선 5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도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이 무엇보다 중국의 대외 수출 비중 중에서 유럽이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야치 대외 수출 부진이 경기 경착륙 우려를 이끌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중국의 긴축 완화가 즉각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중국의 긴축 완화 시점은 주식시장의 약세장 초입이나 중반 정도에 이르렀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직전 지준율 인하 사이클은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하락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2분기 정도 흘러서야 반등을 다지고 약세장을 탈출하는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긴축 완화 이면에 있는 경기 경착륙 우려나 민간기업 도산 리스크를 봐야 되지 않을까, 모멘텀을 거론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중국의 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게 즉각적인 모멘텀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121선 공방입니다. 시장이 이틀째, 그전 매일 오늘 이틀째 소강 양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장이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5억 주대로 올라갔었는데 거래도 줄어들고 거의 지금은 방향성을 찾는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 랠리 얘기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아니다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조정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좀 방향성이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번에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 산타랠리의 기대감은 59%대 41%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많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저는 뭐 중립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이번 주의 결과,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에 정상회담이, 물론 그 전에 많은 거 나오겠지만은요. 다음 주에는 사실 주가가 뭐 위아래로 100에서 한 150포인트까지도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는 지난주가 워낙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다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코드러플 위칭데이 때문에 물론 그 당일과 그 전날에 변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뭐 극히 예외적인 일일 것 같고요. 지선만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1870전 정도로 올려보겠고요. 저항선은 1950입니다. 일단 각각 지선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하락하면 추격 매매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술 똑같고요. 주식 비중 70에서 80% 정도 갖고 하면 지금 무난하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 60% 정도 내외 뭐 상관없겠지만은요. 너무 주식이 적다 그러면 여전히 주식은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뭘 사느냐면 뭐 중소형종 오르지만 이런 거 사기보다는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부터 사갖고 나서 다른 거를 고려해야지. 지금은 중소형주만 샀다가는 시장에서 완전히 외톨이 될 가능성을 뭐 극히 그럴 가능성이 극히 크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핵심주 중심으로 주식을 갖고 계신 것 중에서는 뭐 70%에서 많게는 80~90%까지 갖고 가시는 것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항상 해주시던 말씀 지수 밴드의 그 하단을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1850에서 1870으로 조정하셨고요. 그러니까 뭐 1870 정도를 지지선으로 본다 이 말씀이시고요.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관심은 사실은 EU 정상회담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유럽중앙은행에서 예상치 못했던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이번 주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우리 시장도 금통위가 있고 또 쿼드러플도 있습니다. 뭐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변수가 많은데 연구원님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 좀 점검해 주시고요. 눈여겨볼 변수는 또 뭐가 있는지, 전체적인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 중요성이 높은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역시 현 장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인은 유로 재정 위기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회담을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담 일정을 보면 현재 5일에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6일, 7일, 8일 3일간 미국 재무장관이 유로존 실무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9일은 잘 아시겠지만 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천하는 대응 전략은 저는 조금 다르게 현재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로존 해결 기대감과 경계감이 대치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는 형국인데 해결안이 도출됐을 때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실 마찰 과정이 벌어질 수 있고 또 해결안이 시장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해서 EU 정상회담은 대략 14회 정도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한 번에 깔끔한 해결안이 제시됐던 때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지 않나. 한 번쯤 주식 비중을 덜고 이후에 다시 참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역시 유로존 관련 일정이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뭐 최근 시장 분위기 보면은 기대감이 좀 앞서가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데 일단 좀 방어적으로 관리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